가톨릭 때 보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의 옷소비 현상을 설명하고 두 가지가 있어. 두 개 또 연관. 옷소비 현상이 뭔데? 어떤 소비 현상인데? 근데 그 소비 현상과 가를 통해 봤을 때 그게 어떤 소비 현상인지 설명해야 되고. 근데 비판 아래 근데 이 옷소비 현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옷소비 현상 설명 원인도 여기에 있지. 비판받을 원인도. 가를 잘 읽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과 마주하는데 이때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을 말한다. 오, 맨날 나오는 거 나오네. 합리적 선택.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편익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도 된다. 선택을 할 때는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편익이 큰 쪽으로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당연하지. 하지만 선택에는 언제나 포기가 뒤따르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포기한 대안들의 가치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포기한 것들의 대안의 가치 또 고려해 임마. 이거랑 네 편익을 고려하라는 뜻이야.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은 효율성에 따르지만 얘는 효율성을 따르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은 따르지만 때로는 이러한 선택이 효율성을 따른 합리적 선택 이런 말이지. 향후 발생할 편익과 비용 이걸 추구하다 보면 향후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고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 그럼 됐네. 끝. 나의 문제는 뭐야? 향후의 편익과 비용을 그 이후에 소비하고 난 이후에 편익과 비용을 간과했네. 그러면 전제는 얘 소비는 어떻게 했는데? 아니야. 효율성만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비합리라고 하면 틀리지. 그대로 가져와야 돼. 자, 그래서 옷 소비, 얘 합리적인 소비했어. 뭐만 추구하는, 뭐만 고려해서 효율성만 추구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이런 소비를 했어. 그랬는데 향후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은 보지 못한 소비야. 이렇게 답이 이렇게 정해진 거라는 거야.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싼 가격으로 파는 산업 전략을 취한 의류 사업이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다. 싼 가격으로 파는, 빨리 만들어서. 얼마 전까지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이 시장에 나오는데 6개월이 걸렸지만 이제 기업들은 단 2주 만에 신제품 매장에 선보이고 더 빠른 유행의 속도는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에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익을 갖다 준다잖아. 그럼 사실은 초점은 합리적 소비지만 옷 소비. 여기는 일단은 옷을 만드는 회사들, 의류 회사. 또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빨리 만들수록 이익이 더 크니까 많이 생산했잖아. 얘는 합리적이네. 그래서 얘네들은 의류 회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네. 연결시켜. 이러한 전략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행을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열렬히 호응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됐네. 그럼 이제 핵심은 소비자잖아. 그러면 소비자도 적은 비용, 이익이 많아? 비용이 적게 들었네. 그러면 비용으로 유행을 따를 수 있다는 건 뭐니? 편익이 크다는 거지. 만족도가. 싸게 유행에 민감한 옷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도 뭐 한 거야? 이렇게 쓰라는 거지. 합리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최신 유행을 반영으로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둘 다 합리적으로 했다. 특히 기업은 안 쓰더라도 소비자들의 옷 소비니까 얘는 합리적이다. 비용 싸고 편익. 이건 뭐다? 결국은 당장의 효율성만 따진 거다. 여기지. 하지만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서 가차없이 버려지는데 그린피스 2016년에 따르면 880억 벌이 1년에 한 번 사면 10년 있는 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4분의 3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는 항성성을 만드는 것이 매립해도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 내품 환경에 옷의 재료인 면화를 생산하는데도 살충제 양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맹독성 살충제 동식물 괴롭게 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 지금? 환경 파괴 문제가 생겼다. 얘네들은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당장
환경 문제가 생겼다. 환경 파괴라는. 그럼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럼 다시 생각하는 거지. 편익과 이익 중에 뭐가 많이 늘어난 거야? 치러야 될 비용이 늘어난 거다. 이걸 간과했다. 오케이? 가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을 의미하며 편익에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때 효율성만 따를 경우 이게 들어가야지. 장기적으로 더 많은 편익과 비용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게 가고 나 적용. 나에서 유행에 따른 옷 소비 현상과 관련하여 의류기업은 빠른 시간, 많은 옷, 편익. 소비자도 저렴한 비용, 유행, 금전뿐만 아니라 유행 따른 만족감. 점에서 둘 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오, 잘 썼네. 구조 맞춰서. 하지만 이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초래, 결국 더 많은 비용 간과했다. 깔끔하게. 2번.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의 필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세계를 태도 어떤 태도? 그 태도가 다에다 이때. 그럼 다에 두 개가 있나 보네. 태도가. 그렇지. 그럼 다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기능론과 갈등론. 자, 기능론과 갈등론이 뭔지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 독해하는 게 중요해. 이 내용과 매칭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다 설명해 주잖아. 왜 암기해? 사탐 지식을. 다시 논술 들어갈 때 지식 버려. 그러면 기능론 먼저 설명. 기능론을 관점에 보면 사회에서는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덜 중요한. 각각의 일은 적절한, 여기에 맞는 적절한 능력,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각각 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는 각자 맡은 역할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 능력 차이에 따라 정해진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한 거다. 불평등 인정하는 거지. 그럼 갈등론은 아니겠지? 갈등론의 관점에서 보면 기득권을 가진 지배 집단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생긴다.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의 구별은 지배 집단이 자의적. 지배 집단이 자의적으로 나눈 거다. 능력에 따라서 나눠진 게 아니라 지배 집단이 지멋대로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걸 나눈 거다. 그리고 지배 집단은 희소 가치를 가진 자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배분한다. 그러므로 사회 불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 이제 둘 중에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씩이니까 둘 중에 쉬운 걸 해야 되는 거지.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이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풀도 필요 없을 때는 잡풀이. 이 문장 때문에 됐네. 이건 뭐니? 자기가 누구니? 농부지. 농부가 누구니? 야, 나 몇십 년 강의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보네. 농부가 지배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처음 보네. 농부는 언제나 피지배자였는데, 야, 농부가 지배자예요, 지금. 농부. 그럼 여기야 갈등론 끝났어. 그러면, 자, 봐. 농부가, 왜 이렇게 쓰는 거니, 내가 지금. 농부가 지 멋대로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뭐, 화초, 약초라고 부르다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잡풀이라고 부른대잖아. 지 멋대로 나누잖아. 중요도를. 그럼 이걸 가져와야지 그대로. 이 문장. 됐지? 잡풀로 그치는 뿐만이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장로가 경쟁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 이 원수 뭐야 이게? 농부가 원수가 되어 낮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누가? 덜 중요한 애들이. 누가? 잡풀이. 야, 이 글을 쓴 사람은 잡풀을 옹호하네. 이런 글은 처음 보네. 그러면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야, 잡풀의 서러움까지. 그러니까 이거 더 중요한 이거 벼지, 벼. 벼농사. 이거 농부의 사랑을 받는 거고, 지배층에. 이거는 서러움 받는 거잖아, 이렇게. 견져 말한다는데, 성에 찰 리가 없다. 야, 잡풀이, 그렇지. 그럼 나는 안 봐도 뭐야, 그러면? 싱겁게. 기능론이겠지만, 거기에 맞춰 무조건. 이게 어려워. 그럼 논술이하면 합격하는 방법이 뭐라고? 쉬운 거 하나 잡았으면 얘를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잖아, 나머지는. 갖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 이럴 때 우리 합격하는 거잖아. 이 자체를 해석하면 안 되지. 어려워. 우리 라쿠타 조국에는 모든 생명체가 인격을 갖추고 있는데
오직 그 모습만 우리와 다를 뿐인데 모든 존재들 속에 지혜가 전수되어 왔고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었으며 그 속에 책이란 돌, 풀나무 이런 것들이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성난바람과 부드러운 축복을 나눠 가졌고 동등하잖아. 자연의 학생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잘 모르겠어. 우리는 결코 폭풍이나 난폭한 바람, 찬소리와 폭소리의 악담을 퍼붓지 않았다. 무엇이 우리 앞에 닥쳐오든지 우리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과 힘으로 자신을 적응시켰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만약에 차이를 인정해. 우리한테 뭐 힘든 게 오더라도 그럼 여기가 우리가 덜 중요한 거라고 친다면 우리는 덜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게 자인이라고 본다면 자인은 자인에 맞는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에 맞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것이 자연의 이런 것들이 폭풍, 찬소리가 와도 우리는 그것에 적응을 하는 거야. 순응을 하는 거야. 이 말은 각각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야. 각각은 각각에 맞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 우리는 불평등, 갈등이 일으킬 이유는 없어. 그들과 오히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가. 갖다 맞춰야 되는 거지 거기. 됐니? 자, 가의 필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다의 갈등론과 유사하지? 농부는 작물과 잡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지배하는 거지, 지배자. 즉 농부와 작물 및 잡풀은 불평등하지. 농부가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 잡풀을 제거하므로 작물과 잡풀은 불평등하지. 잡풀은 작물과의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농부 제거 시도에 저항하며 갈등을 일으키지. 이와 같이 세계의 구성원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존재한다. 각 지위의 불평등함으로 갈등이 존재한다. 나의 필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기능론과 유사하지. 사람, 들짐승, 세포 같은 생명체는 물론이고 돌이나 식물 같은 존재도 모두 그 나름의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 모든 존재가 자신에게 필요한 몫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 각각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적응할 뿐이고 불평하지 않아. 이와 같이 세계의 모든 구성원은 지위가 대등하고 모든 구성원이 각자 역할을 맡으면서 공존 조화됐어. 문항 3. 밤새 하려고 했더니 벌써 끝났네. 미안해, 밤새 못해서. 빨리 끝내. 잔소리하지 말고. 자, 봅니다. 이 계심의 행위에 대해서 정약용이 뭐라고 판단을 내렸나 봐. 그 내린 판결이 나다를 토대로 정당하다라는 걸 입증해봐. 그럼 어떤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이 정당한 이유는 나다에서 찾으면 되겠지. 다산 정약용이 황해도 국산부상으로 부임하는 길에 한 남자 그의 앞을 가람하고 산의 이름 이계심 전임 수령 시절 100여 천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수령에게 항의하다가 관군을 피해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다. 이계심, 굿맨, 배트맨. 굿맨이네. 수령이 항의했잖아. 전임 수령한테. 그럼 이 수령은 안 봐도 어떤 애들? 마이너스. 무슨 오리? 탄간오리. 됐지? 청둥오리가 아니고 탄간오리. 되겠지. 그러면 이 전임 수령에 항의했던 인물이잖아.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밀란으로 간주하고 산으로 도주한 이계심을 잡기 위해 훈련대관을 포함한 5운영의 군사들까지 파견했지만 못 잡았어? 홍길동이었나 봐. 사실은 이계심이 아니고. 그랬던 그가 제 발로 정령 앞에 나타나서 정령은 이계심을 포박하거나 목에 칼을 채우지 않고 간호대로가 갑자기 나타난 연유를 물었어. 이계심은 정령의 10여 조목이 적힌 문서를 꺼냈고 거기에는 전임 수령 시절의 서리들이 군포대금으로 200전을 걷어야 하는데 탄간오리 맞네. 무려 얘네가 900전이나 걷었으니 빼돌렸단 말이지. 이에 백성들의 원성이 이어졌고 이계심이 우두머리가 되어 이렇게 관에 들어가서 호소했어. 오히려 서리와 간호들이 몽둥이를 들고 벌을 주려고 했어. 오히려 이놈들이 오히려 이계심을 벌을 주려고 한 거지. 그와 천여 명의 백성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 결국 그는 죄인으로 몰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 상황을 파악해서 이계심에게 무죄. 항고올에 모름지기 너와 같은 사람이 있어 형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백성을 위해 백성을 위해 그들의 원통함을 폈으니 천금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너와 같은 사람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너가 진짜다. 그러면 이렇게 무죄를 했네. 판단. 이런 사건에 대한 무죄. 이 무죄 내린 게 타당한 이유. 나. 모든 사회에서는 규범 체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but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게 기대하는 행동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닌데, 즉 일탈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일탈 행동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동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비난이나 처벌 등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일탈 행동이 만연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럼 누구야 일탈 행동은? 이계심이 일탈 행위면 얘는 뭐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고, 그리고 얘는 구성원 간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안을 사회 불안정 초래했는데 정량이 너 무죄라고 하면 안 되잖아. 누구야 돼 그럼? 얘네들이지 뭐야. 탄관오리. 그러면 여기다 이걸 적어야지. 그러면 뭐 일탈 행동. 왜 일탈 행동이야? 지금 사회 규범상 200전을 걷어야 되는 게 사회 규범이지. 근데 이것을 일탈했네. 이렇게. 됐지? 일단은 여기지. 이유? 그러면 이계심은 일탈 행동에 대한 저항을 한 거지. 오케이? 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권위나 착취 때문에 차별이나 고통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지금이지. 이 경우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해 부당한 권위나 착취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빠트. 그러나 합법적인 수단만으로 안 됐잖아. 해결하기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 지난주도 나왔네. 그럼 얘가 이계심 뭐 한 거야? 시민 불복종 한 거지. 연결시켜. 논술은 연결이야 무조건. 이러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성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왔네? 정당하다. 그럼 이제부터 쓰면 되는 거네? 정당한 이유? 개인적인 이익을 배제한 공공의 이익. 아까 말했지? 정약용이 너네 1000명의 공익을 위해서. 이건 공익을 위해서 저항한 거잖아. 또한 불법적 행위를 따르는 처벌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거잖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약용이 찾아왔잖아. 나아가 폭력을 폭력 수반해서는 안 돼. 폭력 안 했잖아. 그냥 물러났다고 했잖아. 그러면 답은 됐어? 지금 얘는 뭐야? 일탈 행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다. 그렇지? 그런데 이 행위가 시민 불복종 행위가 타당한 이유는 이거기 때문이다. 끝. 그렇게 되는 거야. 더 없지? 됐지?